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자유공원에서는 만날 때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주 근사한 가을이었는데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여기 왔을 때도 비가 왔어요. 제가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워낙 유청영 선생님의 소개로 이 황해도민회와 자주 뵙게 되어서 오늘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 1시간 반 걸려가지고 9시에 도착했더니 미리 오신 분들이 저를 또 알아봐 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해가지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요사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별로 편치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잘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특히 인천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성장하는 나라 아닙니까? 유정복 시장 만나면은 항상 자랑하는 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는. 그리고 커지는 도시. 서울 빼고 커지는 도시는 참 드문데 서울 경기도 빼고는 서울은 요새 인구가 줄고 경기도가 커지는데 인천도 같이 커진다고 하니까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만은 부산은 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처럼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는 인천 분들을 많이 압니다. 특히 유청영 회장님과는 메가더 동상 지키기 운동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런 자리에 제가 서게 되고 또 제가 같은 신문사에서 근무했던 신용석 선생 아시죠? 신용석 선생 부친이 신태범 외과 의사시고 그분의 부친 그러니까 신용석 선생의 할아버지는 신순성 우리나라 최초의 선장이십니다. 또는 대한항공을 만드신 조중훈 선생 그리고 인천대학 종장을 했던 김학준 선생 동아일보의 회장도 하시고 유명한 교수신데 이분들을 통해서 아는 인천은 정말 근사한 도시고 지금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 제일 발전할 도시가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뭐 비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을 발전시키신 여러분들 특히 류청영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청영 회장님은 여기 올 때마다 뭘 일을 벌리시는데 지금은 트루만 대통령 동상 건립운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저희 강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한국에는 주한미군은 물러났고 한 300명 되는 고문단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미동맹도 없었어요.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파병해야 될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근사한 자리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즐길 수 있느냐 하면은 트루만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딘 에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북한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트루만 대통령은 자기 고향인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분이 워낙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든지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Son of bitch라고 했어요. 무슨 수를 쓰든지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순간에 미군 파병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연인은 한 180만 명의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 그중에 5만 4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5만 4천 명. 그리고 약 10만 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워싱턴에 가면은 6.25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명령을 따른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 펴놓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 뒤에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분이 가진 정의감, 공산주의에 대한 정오심, 세계 정세에 대한 파악 뭐 이런 것인데 어쨌든 그분의 불칼 같은 성격을 김일성도 몰랐고 스탈린도 몰랐고 모택동도 몰라서 트루만 대통령의 성과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해리 에스 트루만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자는 이 운동을 벌리는 도시는 지금 전국에서 여기 인천밖에 없습니다. 인천이고 황해도민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고마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수사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수사원. 우물물을 마실 때는 이 우물을 누가 팠는지를 생각하자. 음수사원.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세계에서 지금 평균 수명이 제일 깁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일본하고 같아졌어요. 83세 머지않아 여자는 특히 여자는 평균 수명이 90세가 됩니다. 한국 여자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삽니다. 그게 바로 6.25 때 참전을 결단했고 그 참전으로 미군이 젊은이들이 5만 4천 명이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5만 4천 명. 한번 손으로 한번 꼽아보십시오. 5만 4천 명이 얼마나 귀한 목숨이었는지. 제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교회 가면은 6.25 때 죽은 사람들 명단을 쭉 써놨더라고요. 19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프린스턴 대학에 갔을 때도 제가 그 추모비의 세계적 명단을 보니까 거의 26명이었습니다. 프린스턴 하버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 출신이 여기서 죽은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한 자식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마움으로 표시하는 게 동상 만드는 것인데 저와 뭐 몇 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저기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에 2년 전에 트루만 동상하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같이 세웠습니다. 6.25 때 두 나라를 지휘한 최고사령관의 동상을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한 10억 들여서 거기 세웠는데 요새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동상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글도 새기고 해서 그 장소가 바로 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트루만 동상을 어디에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장소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꼭 성공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메가더 동상 기념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트루만 동상까지 만드니까. 인천 분들은 뭐 메가더 하면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루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루만 메가더 두 분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람이고 또 평가가 그의 제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화가 많아요. 우선 메가더 사령관이 왜 한국과 운명을 맺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때 메가더 사령관은 극동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점령을 해가지고 일본을 아직 정식으로 독립시키기 전에 일본을 식민 통치하는 일종 식민지지 종속국가로 통치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 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극동군 사령관이니까 그 범위가 한반도를 포함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임명을 한 겁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트루만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메가더 사령관을 메가더 사령관을 찍었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의 제일 큰 공적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었는데 그 뒤에 메가드 사령관이 오판을 한 게 있어요. 북진을 하는데 중공에서 모택동의 중공이 만약 계속 북진을 하면은 우리 개입한다 하는 이야기를 인도를 통해서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불안해했어요. 중공군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 사령관을 워싱턴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너무 바빠서 거기 못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트루만 대통령이 그럼 내가 간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느냐. 태평양에 웨이크 섬이라고 있어요. 웨이크 섬에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 한 달 뒤 1950년 10월 15일에 트루만 대통령이 오고 메가드 사령관은 글로 날아가고 해가지고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마치 정상회담 하듯이 만나는데 거기서 만나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한테 물어요. 중공군 개입 가능성이 없느냐 하니까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메가드 사령관이 없다. 만약 개입하면은 우리가 공군력을 통해서 완전히 작살을 낼 것이다. 이 전쟁은 크리스마스 전에 끝난다. 라고 딱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안심하고 돌아가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10월 15일, 4일 뒤 10월 19일에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수십만 명이, 한 30만 명이 들어와서 북한의 산악지대에 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드 사령관이 완전히 정보를 오판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말에 1950년 10월 말에 평양까지 점령하고 이제 연합군이 그때 연합군의 주력은 영국군, 프랑스군 아주 오기 전이고 국군, 미군이었죠. 총공세를 핍니다. 숨어있던 중공군이 기습을 했어요. 주로 한국군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춤했어요. 야, 그러면은 지금 중공군이 얼마나 개입했느냐. 메가드 사령관은 한 3만 명이 들어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는 30만 명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또 오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다가 11월 말에 정말 총공세를 핍니다. 11월 말에. 그 공세를 피지 않았어야죠. 방어선을 쳤어야지. 11월 말에 공세를 펴니까 중공군도 총력을 다해서 반격을 해가지고 곳곳에서 미군, 한국군이 포위되고 괴멸되고 해가지고 일사후퇴가 시작됩니다. 11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미군이 총퇴각을 합니다. 이럴 때 트루만 대통령이 아주 난처하게 됐어요. 다 이긴 줄 알았더니 메가드 사령관 말만 믿고 있다가 이게 뭐가 됐느냐 해가지고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잘 싸우는 장군을 뭐 이렇게 비판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게 난감하게 된 게 메가드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때 메가드 사령관은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병력을 더 증강해달라. 병력을 더 증강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중국군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중국 본토를 공격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전쟁이 확대된다. 하니까 메가드 사령관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한국에서 미군을 빼서 일본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잘 모르죠. 이 사실을 알면은 메가드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질 텐데. 그때 트루만이 못하게 합니다. 싸움하다가 지면은 할 수 없이 일본으로 철수하더라도 미리 철수는 안 된다. 끝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사후퇴, 그 다음에 이 전선이 어제까지 내려갔느냐? 수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원이 점령됐어요. 수원이. 그때가 우리 6.25 6월 25일보다도 어째 그때가 가장 한국이 아찔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수원 삼척선에서 딱 멈췄어요. 수원 삼척선에서 멈췄습니다. 이때 영국이 유엔에서 이런 운동을 벌립니다. 여기서 휴전하자. 영국은 중국하고 무역을 좀 해가지고 돈도 좀 벌어야 될 나라인데 전쟁하니까 이거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휴전 제의를 합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휴전 제의를 해요. 유엔의 이름으로 중국에 휴전 제의를 합니다. 휴전 조건이 뭐냐? 현 위치 휴전하자는 겁니다. 현 위치 휴전. 그때 에치선 국무장관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현 위치 휴전하자는 제안을 중국이 받아버리면 한국은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에치선 국무장관이 가만히 계산하니까 중국이 모택동이가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이거 안 받을 거다. 아마도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안 받고 부산까지 내려가려고 할 거다. 그럼 할 수 없이 영국의 휴전 제의에 우리도 동참하겠다 해가지고 휴전 제의를 합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 한 3일 있어야 되는데 에치선 회고록에 보면 그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 휴전안을 받았는데 한국은 끝나는 거예요. 서울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상대로 모택동이 휴전을 거절합니다. 거절해가지고 대한민국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워커 장군이, 팔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돌아가시고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리찌웨이 장군입니다. 리찌웨이 장군이 정말 유능한 장군이에요. 반격을 개시합니다. 2월 말부터 반격을 개시해가지고 3월 15일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선까지 밀고 올라갈 때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휴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메가더가 인터뷰를 통해서 트루만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이런 활동을 하니까 못 참겠다 해가지고 1951년 4월에 메가더를 해임을 합니다. 해임하고 돌아와서 메가더가 의회에서 고별 연설을 하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아주 공경에 처했어요. 메가더, 잘 싸우는 메가더를 해임을 한 트루만 당신이 책임져라 해가지고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을 살린 덕분에 이분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지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출마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포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서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을 도왔다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고생을 한 사람, 인물 우리가 기억하면서 메가더 정권 동상도 좋지만 메가더를 한국에 보낸 트루만 동상을 인천에 세운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황해도민회 그리고 류충영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해방 80년입니다. 저도 해방둥이거든요. 1945년 저는 10월 일본에서 났습니다. 한 6개월 있다가 저 고향인 경상북도 청송으로 돌아왔는데 지난 8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 1945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 많으시죠?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45년 이전. 역시 소수가 됐네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해방동이라고 불렸으니까 아이 어리는데 제 45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45년이 태어날 때 52만 명이 태어났어요. 52만 명.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딱 반입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속해요.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건데 지난 8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저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다. 영어로 하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겪은 것을 단계별로 꼽아보면 첫째, 건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세운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 세운다는 것.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이 좋은데도 나라가 없어가지고 2000년 동안 학살당하고 당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딱 만드니까 그 문약한 유대인들이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처럼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건국. 그 다음에 6.25 때 나라를 지켰어요. 호국.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근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복지화, 그 다음에 세계화, 요사이는 또 AI 시대. 지난